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궁극의 앰프 EL84 푸시풀 3극 연결 개조법에 대해서 두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소리가 좋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 또 공구를 하자고 제안을 해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가요. 제가 약간 반알코올 중독 상태 비슷해가지고 주말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을 좀 적게 먹기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 해서 시작한 유튜브이고 순수한 취미생활입니다. 뭐 어떤 제품을 소개하거나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시작한 취미 채널이고 두 번째는 저와 동일한 오디오 파일의 취미를 가지신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나눠서 그분들도 열심히 제품들 사서 많이 써보고 경험을 쌓게 하고 뭐 그런 목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구나 이런 건 할 수 없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다른 동영상에도 있지만, 이 앰프도 EL84 푸시풀 3극 연결로 개조를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EL84관은 일본에서 제작된 약간 브랜드가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정류관이고요. 이 앞에가 이제 초단 정포, 그다음에 위상 반전 회로인데 이 앰프도 보시면 내부 회로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아주 간단하고 일본 제작자가 대충 만든 거라 선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앰프였는데 이거를 제가 삼극 연결했을 때 지난번 동영상과 소개해드린 거의 유사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앰프를 삼극 연결했을 때 나오는 큰 변화들은 대부분 EL84관의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고요. 기타 일반적인 초단 정폭, 뭐 위상 반전, 뭐 저항을 뭘 쓰느냐, 뭐 중간에 커플링 캐파시티를 뭘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회로는 삼극 연결에 대한 관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회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어떠한 EL84 푸시풀을 사서 개조를 하더라도 그 소리가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일본에서 EL84 푸시풀 중고를 낙찰받아서 갖고 왔는데요. 총 수입 비용은 관 부가세 통관비까지 다 포함해서 집 도착까지 36만 원에 샀고요. 모델은 그 오디오롬이라는 중국산 하이파이 스테레오 EL84 푸시풀이었습니다. 네, 지금 도착한 박스의 모습이고요. 저도 이 브랜드는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네, 이건 앰프의 모습인데 아주 간단하고 작은 사이즈고 좀 경제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설계된 그런 좀 대중적인 앰프였었고요. 관들은 다 JNJ EL84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이 앰프의 내부를 보면은 역시 좀 저가형이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회로도들만 있고 딱히 고급스러운 부품이나 이런 것도 없는 일반적인 EL84 푸시풀이었는데요. 먼저 필터 캐파시티는 제가 여기 케이블 타이가 있는 거를 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옆에 본드가 붙어 있는 거지 상태를 아주 양호했고요. 이 두 개의 출력관이 안으로 붙어 있는 경우였고 여기가 초단 정폭과 위상 반전이고요. 그리고 요 네 개가 EL84 푸시풀 출력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회로를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에 있는 이 노란색 선에 보시면 여기에 조그만 피코페럿이 있고요.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 요게 그 전형적인 네거티브 피드백 부계한 회로죠. 요 출력 포인트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다시 초단으로 입력되는, 그래서 NFP가 걸려 있는 상태의 회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초록색들은 좀 특이하게도 요 출력관 가운데에 있는 접지 부분에 접지를 이어서 요 마지막에 접지를 몰아가지고 가는 구조인데요. 이 초록색들 다 접지 라인입니다. 보통 1점 접지라고 해서 큰 접지 라인에다 다 붙이는데 이 중국 회로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모은 건데 이게 마치 별 모양처럼 퍼진다고 해서 이런 걸 별점 접지라고 하거든요. 요런 건 일종의 실장 기술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나가는 이게 이제 초단과 출력관을 연결하는 커플링 캐파시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파시터가 4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출력관의 바이패스 캐파시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단 간의 바이패스 캐파시터는 밑에 요 부분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335mm라고 돼 있는 이 4개가 출력관의 캐소드에 붙는 캐소드 저항으로 이 4개가 있는 걸 보고 이게 고정 바이어스가 아닌 자기 바이어스 회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요 부분에서 잠깐 보시면 이 4개의 출력관의 바이패스 캐파시터에 보면 이 캐파시터가 지금 약간 색깔이 변했고 내부에서 어떤 오일 같은 게 흘러나온 것처럼 보이죠. 바이패스 캐파시터들 내부에는 보통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식용유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아주까리 기름이 들어갈 때도 있고 합성 오일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 사이에 충진 물질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열되거나 뭐 전압이 넘어가거나 하면 이 부분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상태가 나빠지고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캐파시터와 이 저항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부품 하나가 잘못되면 계속 오작동을 하면 이 부분도 부담을 느끼게 되면 같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까만색 선이 보이는데요. 요게 이제 저항 내부가 안에서 탔다라는 기본적인 신호라 처음에 앰프를 사서 봤을 때 유관 검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해서 보면 굳이 측정기로 재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 출력관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좀 더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저항에 이제 줄이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측정도 다 해봤는데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부품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부품을 교환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네, 요건 이제 부품을 떼냈을 때 실제로 보시면 뒷면에도 아주 부품이 많이 상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거 측정해 보면 거의 뭐 데미지드 부품으로 측정기에서 나오니까요. 네, 그 부분 제거하고 새로운 저항 335ohm을 달았고요. 여기도 100 마이크로패럿 50볼트짜리 캐파시터를 다시 새로 달아서 완벽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회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볼게요. 요 부분이 이제 EL84 푸시풀 한쪽 채널을 지금 나타낸 것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캐소드인데 캐소드에 방금 보신 저항이 있고 바이패스 캐파시터가 여기 있습니다. 요 2개요. 그리고 플레이트는 요 출력관에서 요쪽 이제 스피커가 붙는 거니까요. 출력관 안쪽에서 나와 가지고 붙는데 320볼트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급관은 첫 번째 그리드, 두 번째 그리드, 세 번째 그리드가 있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 그리드, 요거는 스크린 그리드, 요거는 서페이스 그리드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드 1, 2, 3라고 부르는 거 더 쉽겠어요. 그리드 1은 음악 신호가 넘어와서 밸브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가 5급관이 가지고 있는 스크린 그리드라는 것인데 이 캐소드와 플레이트가 너무 멀어서 중간에 플러스 전압을 가진 철망을 하나 넣어서
가속도를 붙여서 전자들이 더 잘 날아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오극간이고, 그래서 오극간이 출력이 삼극간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과 이런 복잡한 여러의 극이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왜곡과 변조가 심하게 나타나서 음질은 외려 더 열화가 된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지금 울트라 리니어 연결에서 진공관 작동의 원리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EL84의 5극 연결은요, 이 스크린 그리드를 요 출력관에 들어가는 플레이트 전압에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것이고, 플레이트는 요 출력관을 나온 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5극 연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리니어 UL 연결은요, 요 보시면 이 출력관에는 요 0지점과 100지점 사이에 그 43% 정도가 되는 지점에 연결을 할 수 있는 탭이 있어요. 요걸 이제 울트라 리니어 탭이라고 하는데요. 이 탭에 연결을 하실 경우에는 지난번 동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울트라 리니어 연결이 5극간과 3극간의 모든 장점을 가진 아주 적당한 상황에서의 피드백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접점 포인트가 되는 건데, 현재 대부분의 EL84 푸시풀 앰프들은 이 울트라 리니어 연결식으로 해서 상업적인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울트라 리니어 탭에서 연결을 한 거고요. 스크린 그리드를. 그러면 3극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3극 연결은 이 스크린 그리드를 이 플레이트와 이 플레이트가 나오는 이 선 1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극 연결이 됩니다. 저 플레이트와 스크린 그리드가 같은 전압, 같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스크린 그리드가 플레이트의 일부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3극이 되는 건데, 오늘 이 EL84를 3극 연결을 하는데 노하우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연결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 스크린 그리드에 들어갈 때 이 사이에 저항을 연결하면 음질이 확실히 더 좋아지고요. 이 저항치는 제가 해봤을 때 약 50에서 100옴 정도의 저항이 가장 적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옴 아니면 맥스 100옴 사이의 저항을 이 사이에 연결을 할 경우에 완벽한 EL84 푸시풀 3극 연결이 됐고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47옴이 그래도 좀 더 가장 완벽한 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이 부분에 저항이 들어가서 어떤 변동되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건 경험치에 의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EL84 푸시풀의 이 단자들을 이용해서 지금 울트라 리니어 연결이나 5극 연결로 되어 있는 회로도를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EL84 출력관의 내부 핀 구조는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구조에 총 핀이 9개 있는데, 여기 NC라는 것은 No Connection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요 G1은 G가 그리드의 약자라 그리드 1, 여기는 그리드 3,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 2가 9번에 붙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는 어노이드라고 해서 플레이트의 다른 말이고요. 이게 이제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는 필라멘트인데요. 이게 이제 히터죠. 4번, 5번에 이게 6.3V의 교류 히터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열을 내게 한 다음에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고요. 이 히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는. 그리고 여기 있는 K는 캐소드고요. 음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EL84의 핀 구조를 보면 일단 1번은 사용하지 않고, 2번은 컨트롤 그리드 1이 붙고, 3번은 캐소드와 그리드 3가 동시에 붙는데, 여기 내부를 보시면 요게 이제 캐소드인데요. 요 밑에는 히터고 요게 이제 캐소드죠. 이 방열환이니까요. 이 캐소드의 선이 연결돼서 이 세 번째 그리드와 연결돼 있습니다. 즉 하나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캐소드와 그리드가 동시에 된다라는 것이고 4번, 5번은 필라멘트로 히팅을 하는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고 6번은 사용하지 않고 7번은 플레이트 여기 쭉 올라가서 보시면 이 밑부분 플레이트와 연결돼 있죠. 8번 사용하지 않고 9번이 그리드 2 요게 이제 스크린 그리드인데 보시면 들어와서 두 번째 스크린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EL84의 구조이고요. 회로도에서 보시면 이 밑에를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다른 것보다 약간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멀어진 간격의 왼쪽 시계 방향으로 첫 번째가 1번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가 9번이네요. 9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어보시면 요 아랫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요 약간 거리가 먼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이 도자기 부분에 1이라고 씌어 있는데요. 씌어 있지 않아도 요 간격이 먼 거에 시계 방향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7번이 플레이트잖아요. 그리고 9번이 우리가 조작을 해야 되는 스크린 그리드인데 여기 출력관을 보시면 이게 이제 7번, 8번, 9번이 되겠죠. 7번에 붙어 있는 이 갈색 선이 출력 트랜스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플레이트 공급 선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9번이 이 스크린 그리드에 붙는 건데 이 9번에는 이 빨간색 선이 해서 다시 이 출력 트랜스로 들어가는데 이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이 7번에 붙는 선과 9번에 붙는 선이 별도로 있다라는 것은 전압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9번이 울트라 리니어 탭에서 나오는 선일 확률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 회로가 울트라 리니어 연결 회로를 장착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극이나 삼극이나 오극 연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극 연결이면 이 출력 틀에서 들어가기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요쪽으로 들어가는 선 일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와서 구분에 붙는다든가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대충 연결 회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개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NFP는 울트라 리니어나 오극 연결일 때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EL84는 이 NFP가 반드시 필요한 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발진을 잘하는 회로라서요. 근데 삼극 연결은 오극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NFP가 필요 없습니다. 있으면 외려 음질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NFP 라인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요. 이 부분을 자르고 이 부분을 자르고 이 뒤쪽 연결된 부분도 찾아서 잘라서 이 선을 제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까 이 7번은 그대로 놔두고 이 9번 스크린 그리드 요 9번 스크린 그리드를 이제 삼각 연결을 하려면 플레이트와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연결돼 있던 빨간색 9번 라인을 이 부분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끝부분을 테이프로 봉합해서 일단은 이렇게요. 4개 다 떼어가지고 선을 차단을 하는 거죠. 9번 연결을요. 바로 이 화살표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9번을 7번과 연결을 해야 되죠. 삼각 연결을 하려면. 근데 이 7번에서 9번을 바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47옴짜리 저항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7옴과 9옴을 저항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7번, 9번인데 여기 7번에서 47옴짜리 저항을 연결해서 이 선이 9번으로 연결돼 갖고 이 갈색 선 플레이트로 들어오는 전원이 플레이트를 거친 다음에 다시 47옴 저항을 거쳐서 9번 스크린 그리드까지 가는 삼극 연결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없던 이 47옴짜리 저항이 총 4개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서 7번과 9번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건데요. 원래 있던 스크린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던 전원을 떼고 7번에서 9번 사이를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여기서도 7번에서 9번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도 선 빼고
7번에서 9번까지 저항을 47옴짜리를 넣어서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회로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렇죠. 요게 이제 7번, 9번인데 그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저항 47옴짜리가 있는 삼각 연결 구조입니다. 뭐 이 앰프의 특별한 노하우라는 것은 삼각 연결 시에 그 중간에 47옴에서 100옴 사이에 저항을 삽입하면서 훨씬 소리가 더 좋아진다라는 것이 숨은 노하우가 되겠고요. EL84의 핀 구조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EL84 푸시풀 앰프를 구매하셔서 중고 같은 것들을요 싸게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 한번 삼각 연결을 해서 들어보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궁극의 앰프 동영상에서 나오는 퀄리티의 소리를 여러분들도 직접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